안녕하세요. 4장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결론은 이거였죠. 객체를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하고 싶은데 기존의 방법을 가지고는 적절히 우리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클래스 객체의 정보 은닉을 하려면은 멤버 변수들을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성과 동시에 적절히 초기화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C++에서는요, 그 객체를 갖다가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도록, 물론 정보 은닉이라는 기본 개념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자, 정보 은닉은 시켜주고 그러면서도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공해 주냐면 생성자라는 문법적 요소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의 포커스는 바로 이 생성자입니다. 과연 어떻게 정보 은닉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자, 객체를 적절히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뭐 여러가지 특성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성자가 어떻게 무엇을 가리켜 생성자라고 하느냐. 생성자는요, 그냥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클래스 이름과 함수 이름이 같아요. 그죠? 자, 생성자는 함수인데 다시 얘기합시다. 생성자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클래스 이름과 같은 이름을 지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리턴하지도 않으며 리턴 타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AAA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수가 있습니다. AAA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인자값을 받지 않고 있네요.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이 인자값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중요한 사실은 클래스의 이름과 함수 이름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리턴 타입이 선언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리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어떠한 조건에 만족이 되냐면 생성자의 조건에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성자의 외형적 특성은 우리가 알았는데 이 실제로 생성자가 어떠한 그 기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클래스의 객체 생성 과정입니다. 자, 객체가 어떠한 순서로 생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죠? 첫 번째로 객체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집니다. 자,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죠? 뭐 당연히 객체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변수를 위해서 메모리 공간 할당하는 것처럼 클래스의 객체를 위해서도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생성자의 호출이에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보통 변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걔는 변수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클래스의 객체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메모리 공간만 할당이 되어도 객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객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생성자의 호출까지 완료되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클래스 객체 100개 생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성자 총 몇 번 호출되냐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번 호출됩니다. 어떠한 형태로 객체가 생성되어지든지 간에 무조건 생성자는 호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생성자이고 그 다음에 자, 객체 생성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클래스가 이렇게 적절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메인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조금 써보도록 할까요? 자, 객체를 갖다 생성을 합니다. A라는 이름의 클래스의 객체 A를 생성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객체 생성 가능하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구조체랑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A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 할당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이루어져요. 멤버 변수 i와 j를 저장하기 위한 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어질 겁니다. 자, 뭐 그 다음에 사실 함수들도
우리가 그림상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넣어줬었죠. 객체 생성될 때 함수도 그 안에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상속에 대한 내용들, 그 책 중간 정도 지나다 보시면은요, 상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상속이 끝날 때쯤에서 완전히 밝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림을 우리가 그리는 데 있어서 함수도 같이 들어간다고 우리 생각을 합시다. 이게 좀 편해요. 자, 그래서 생성자, 그 다음에 생성자도 함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show data라는 함수도 있네요. 그죠? 자, show data라는 함수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 할당됐어요. 그 순간 i 값은 얼마일까요? 모르죠. 당연히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초기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j 값 얼마일까요? 역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왜? 메모리 공간을 단순히 할당만 해줬을 뿐이지 초기화는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메모리 공간의 할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A라는 객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고요. 객체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성자 호출이라는 이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다시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이름의, 자, 객체는 아직 아니죠. 자,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존재하는 AAA라는 이름의 생성자를 호출해요. 얘는 생성자죠. 자,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면 생성자 내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생성자 호출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있네요. 그죠?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얼마로 초기화가 되고 있냐면 10으로 초기화가 되고 있네요. 자, 따라서 i 값은 10으로 초기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j 값은 얼마입니까? 20. 2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으니까 2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줄에서 생성한 A라는 이름의 객체의 멤버 i와 j는 각각 10, 20으로 초기화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객체 생성한 다음에 A 객체 안에 존재하는 show data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A 객체 안에 존재하는 show data 함수 호출하면은 뭘 하나 해서 봤더니, 자, 자기가 그 속해 있는 객체의 i와 j 값을 출력하고 있죠. 즉, 이 show data라는 함수는 멤버 변수 i와 멤버 변수 j 값을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10과 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같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 테스트 해보는 거는 너무나도 쉬워요. 그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constructor1.cpp라는 예제를 실행을 해 보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객체를 갖다가 저는 여기서 지금 A라는 이름의 객체 하나만 생성을 하고 있는데 뭐 A1, A2, A3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도 한번 생성을 해보세요. 자, 여러 개의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자 호출이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생성자가 호출된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객체 생성 시 반드시 한번 어떠한 특정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거죠. 그 함수 내에서 우리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성자가 제공해주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문제는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객체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생성자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죠. 자, 왜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가 원하는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는 객체 생성 시마다 항상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되는 초기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좀 얘기가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서요, int i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30% 초기화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 줄에서 int j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려고 해요. 2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하길 원합니다. 자, 생성과 동시에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생성자의 경우에는요, 자, 객체 10번 생성하던 뭐 20번 생성을 하던 무조건 생성되는 객체의 멤버 변수 i와 j는 10과 20으로 초기화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만이에요. 그죠? 자, 하지만 생성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제공을 해주냐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자,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것인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통해서요, 무엇이 생성자이고 생성자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번에는 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예제 보시면은요, 앞에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제가 잠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이 생성자는 인자값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자값을 받던 안 받던, 즉 이거는 지금 생성자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이것도 생성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생성자이기 위한 조건에서 전달 인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죠? 클래스의 이름과 함수의 이름이 같고, 첫 번째 조건이 그거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그렇죠. 리턴 타입도 없고 리턴하지도 않으면 그것은 생성자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생성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객체 생성 시 반드시 한 번 생성자가 호출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성자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생성자 호출 시 인자를 전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는 그 인자를 가지고 첫 번째 전달 인자를 가지고 I 값을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달 인자를 가지고 J 값을 초기화해 주겠다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만 신경 쓰면 되냐면 객체 생성 시 어떻게 생성자에게 인자를 전달해 줄 거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객체 생성 시 생성자에다가 인자를 전달을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객체 생성의 새로운 문법적 요소를 볼 때가 된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은 뭐냐면요, 객체 생성 문법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그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요, 구조체, 우리가 C 공부할 때 구조체 변수 선언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 거였죠.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이름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다. 그러면은 A의 A는 뭐 중괄호 열고 1, 2, 3. 자, 이거 어떤 문장입니까? 내가 A 객체 생성하면서 A 객체 안에 존재하는 첫 번째 멤버는 1, 두 번째 멤버는 2, 세 번째 멤버는 3으로 초기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본 거냐면은 C의 구조체 변수 초기화할 때 이러한 문법적 요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구조체 변수 우리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도 우리가 클래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지만, 자, 물론 얘는 정보 운익에 위배가 됩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객체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객체 생성 문법은요, 어떠한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내가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인자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적 요소도 지닙니다. 자, 일단 쫙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은요, 이게 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AAA라는 이름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길 원한다. 자, AAA라는 이름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길 원하는데 그 객체의 이름을 나는 소문자 AAA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소문자 AAA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객체 생성 순서가 메모리 할당 생성자 호출이잖아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나는 어떠한 생성자를 호출할 거냐면, 자, 여기 맨 끝에 나오는 거 있죠? 즉, 첫 번째 인자로 111을, 두 번째 인자로 222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런 형태로요, 객체 생성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처음에 AAA라는 이름으로요, 메모리 공간 할당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메모리 공간 할당 이루어질 거예요. 자, 함수는 여기다 이제 제가 안 쓸게요. 그냥 들어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간도 좁은데 자꾸 제가 쓰려고 하니까 화면이 지저분해지니까 저는 그림 그릴 때 가급적이면 멤버 변수만 여기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I, J, 그리고 함수들, 그죠? 자, I 값은 얼마로 초기화될지 모릅니다. 역시 J 값도 얼마로 초기화될지 모릅니다. 뭐 물론 쓰레기 값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메모리 공간 할당 끝났죠?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111을 인자값으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 첫 번째 인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222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라 라는 거죠. 자, 그럼 그런 생성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보니까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인트형 정수, 두 번째 인자로도 인트형 정수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 여기 있죠. 따라서 이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첫 번째 인자 111이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인자 222가 이쪽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달된 111과 222는요, 발음하기 좀 힘드네요. i와 j 값을 초기화하는 관계로 i 값은 얼마가 되냐면 11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222는 j 값을 초기화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만 하시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물론 이 클래스를 디자인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은 아직 우리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 문법적 요소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내용은 오히려 제가 4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보은익이나 캡슐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예제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constructor to.cpp라는 예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가져다 놓고요. 그냥 실행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제를 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우리 스스로 유발도 좀 해보고 뭐 그러한 형태로 한번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거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지우고요. 죄송합니다. 자, constructor to.cpp.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AAA라는 이름의 클래스 정의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 생성 문법적 요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AAA라는 이름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서 이름을 소문자 AAA라고 하고, 그리고 AAA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자로 111, 두 번째 인자로 222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예를 통해서 전달돼서 i와 j가 111, 222로 초기화된다 라는 얘기까지 끝냈습니다. 이거 앞으로 제가 발음을 할 때요, AAA라고 안 하고요, 그냥 A 클래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그냥 소문자 A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혀가 짧아서 그런지, 짧은 편은 아닌데도 발음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컴파일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까,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출력 결과 1과 2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예제를 조금 변경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변경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요, 조금 얼토당토 하는 얘기인데, 자, 이러한 형태로 객체를 생성한다. 그럼 이거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내가 A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하길 원하는데, 자, 그 생성 과정에서 생성자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이거, 두 번째 인자로 이거, 세 번째 인자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생성자로 호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문제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왜?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 총 3개의 인자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인트형 데이터를 인자로 전달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이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메모리 공간 할당까지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생성자로 호출할 때 적절한 생성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 타임 에러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죠? 문제 생겼다고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객체 생성할 수 있을까요? 자, 전달 인자로, 자, 111이라는 하나의 인트형 데이터를 인자로 받을 수 있는 생성자로 호출하기를 원한다.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보면 역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펄슨 3.cpp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 펄슨 2.cpp의 문제점을 갖다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이러한 코드가 어디에 존재하냐면은 이 constructor 2.cpp에 보면은요, 메인 함수 내에서 이러한 이름의 객체 생성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메모리 공간 할당하고 생성자도 호출을 하는데, 얘가 명시적으로 어떠한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고 지금 지정해 주는 거죠. 생성자를 호출하는 영역은 클래스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얘는 분명히 외부라고요. 그죠? 클래스 내부가 아니라 클래스 외부입니다. 따라서
생성자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퍼블릭 멤버로 선언을 하셔야지 얘를 갖다가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시면은 당연히 객체 생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외부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생성자를 외부에 소출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프라이빗 영역으로 두면은 객체 생성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럼 생성자는 무조건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요 생성자를 프라이빗 영역에다가 둬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약간 난이도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펄슨 3.cpp도 같이 그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name, phone, age, 자, 이렇게 세 개의 멤버를 갖다가 초기화하는 데 있어서 펄슨 2.cpp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객체를 생성을 했었죠? 자, 요거 그대로 가져다 놓고 제가 좀 비슷하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형태로 초기화 시켜주려고 했었죠. P라는 이름의 객체를 생성하고 멤버들을 자, 김이라는 문자열로 그 다음에 이 전화번호로 그 다음에 22라는 정수로 초기화해 주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체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문법적 요소인데 얘는 왜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멤버의 직접적인 접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은 지금 멤버 변수들은 정보 은닉을 위해서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생성자를 갖다가 이러한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를 갖다가 선언하고 정의를 갖다가 밖으로 빼냈네요. 그죠? 안에다가 선언을 하시나, 밖에다가 안에다 정의를 하시나, 밖에다 정의를 하시나, 여기서는 지금 큰 의미적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전달 인자를 여러분들 스트링 카피 어떤 함수인지 아시죠? 언더바 네임이 가리키는 문자열을 네임이 가리키는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복사하는 그러한 문자열을 복사하는 함수죠. 자, 그래서 언더바 네임을 통해서 전달된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을 네임에다가 복사하겠다. 자, 그런데 펄슨 클래스의 생성자는 자, 얘는 분명히 생성자입니다. 그죠? 퍼블릭 멤버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호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생성자도 펄슨 클래스의 멤버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프라이빗 영역에 접근하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자는 아주 적절한 형태의 생성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P라는 이름으로 메모리 공간 할당될 거고 첫 번째 인자로 김, 두 번째 인자로 전화번호, 세 번째 인자로 인트형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는 생성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얘가 호출이 되면서 멤버들은 각각 김, 전화번호, 22라는 정수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show data라는 함수로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적절히 초기화가 됐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적절히 초기화가 됐음을 여러분들이 출력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흐름을,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런 실수를 조금 범하긴 했었는데 뭐냐면요, 그냥 흐름대로 읽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들, 지금 여기서 보면 생성자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생성자라는 것이 제공이 되었는지, 왜 기존의 구조체 변수를 초기화하는 문법적 요소로는 초기화를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예제를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펄슨 3.cpp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것만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펄슨 1.cpp, 펄슨 2.cpp 그리고 여기서 펄슨 3.cpp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세 개의 예제를요 여러분들이 흐름적으로 묶어서 완전히 시나리오화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생성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점은요, 자, 정보 은닉을 무너뜨리지 않는 환경 하에서 자, 객체 생성 시 내가 원하는 값으로 멤버를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생성자라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한 용도로 C++이 제공해주는 문법적 요소가 바로 생성자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생성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 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나머지에 관련된 내용들, 또 역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음 시간에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